그리고 뷰카월드는 뭔가요? 뷰카월드 뭐 오랫동안 많이 써왔던 말인 것 같은데 볼라틸리티, 언서튼티, 컴플렉시티, 앰비규어티 요거의 약어인 거고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하고 불확실성이 심하고 매우 복잡해지고 뭔지 모르겠는 모호함을 가진 세상. 오늘날 세상이 이러네 라고 1990년대에 미국 국방 관련 대학에서 이제 만들어낸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 너무 이걸 갖다 쓰기가 좋아서 오늘날 특히 많이 퍼졌죠. 특히 이게 WEF 그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이 용어를 쓰면서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이 확산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면은 세상을 사람들이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말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세상이 막 변한다, 터뷸런트하다, 뭐 변화가 심한 세상이다 이런 얘기는 정말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특히 이 100년 안쪽으로 이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오늘날은 그 변화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 정말 숨가쁘게 바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바뀜이 심한 세상 그리고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바뀌기만 하면 그나마 어떻게 해보겠는데 복잡해지기까지 해서 뭘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는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인류가 문명을 발전을 시켰는데 그래서 오늘날 사는 사람들은 되게 편해지고 좋았겠다 싶은데 이게 너무 복잡해져서 나름 또 살기 되게 어려워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은 이걸 받아들이는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요. 정말 맨날 바뀌니까 내가 맨날 캐치업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그 돌멩이가 막 파도가 밀려오고 그랬을 때 거기에서 내가 헤엄을 칠 것이냐 가만히 있으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헤엄을 쳐야 되겠구나라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음가짐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익을 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는 예측을 해서 그 시장에서 성공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뷰카월드에서는 그런 예측하기가 사실상 힘들어지는 거죠. 컴플렉서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앰비규어티, 잘 모르겠다. 무슨 현상이 있긴 있는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된다. 그동안에 쌓아왔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비슷한 걸 보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또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거예요. 결정하기가 되게 어렵죠. 어떻게 결정하느냐? 주먹국으로 해라. 정답입니다. 통찰력이 되게 요구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한다고 하잖아요. 빅데이터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빅데이터를 참고하지 말라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에요.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데이터만 가지고 결정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그러면 뭘 써야 되느냐? 사람의 통찰을 써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이거겠네 라고 하면 그건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주먹국을 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은 그럴듯한 걸 결정해서 시도할 수밖에 없다. 왜? 아무도 정답이 뭔지 알 수 없는 세상이다. 그러면 그 다음 선택은 뭐냐? 그럴듯한 걸 선택할 수밖에 없다입니다. 그럼 듣다 보니까 이제 관료제 조직보다는 조금 더 유동적인 조직들이 좀 살아남기 더 좋아 보이는데. 그렇죠. 아직 여전히 관료제 조직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 관료제 조직의 기본을 취하지 않고 병원이 유지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병원도 복잡성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지만 그 관료 조직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학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사회 더더욱 그렇고 군대 조직, 종교 조직 다 관료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대기업도 기본적으로 다 관료제 조직인 건 맞습니다. 관료제가 그만큼 효율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건 맞는 거죠. 하지만 그 이야기가 관료제의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라는 말이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관료제의 골격에서 벗어나긴 되게 어렵다. 대규모 조직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다. 근데 그 안에서 소통은 매우 다각도로 작동하도록 전에는 소통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만 움직였잖아요, 대체로. 근데 이제는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소통이 될 수 있고 저렇게도 소통이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소통의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 조직을 이제 소위 애자일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소통이 잘 되도록 조직 운영을 해가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그럼 결국에 필요한 역량은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생각이 들게 맞습니다.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공무원 그만두고 와서 이 업을 하게 된 거고요. 저는 그게 저의 진짜 중요한 사명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명령 체계와 보고와 지시 체계로 관료제 조직이 움직여졌는데 지금 그 대규모 조직이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 그럼 매우 다양한 사람들하고 시시각각 그 상황에 맞게 커뮤니케이션을 자유롭게 하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걸 촉진해줘야죠. 제3자가 돼서 그 사람들이 잘 이렇게 소통하도록 돕는 누군가가 필요하다. 그게 퍼실테이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 구성원들의 10분의 1은 적어도 퍼실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을 길러내야 됩니다. 부카월드에서는 그런 결과주의가 되거나 아니면 허무주의로 또 흐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뭐 환경이 변하거나 때가 안 맞으면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게 조금 도움이 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또 그 결과에 따른 그 다음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즐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을 할 때 게임이 내 예상한 대로만 오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내가 축구를 하는데 축구 수비수가 내가 예상한 대로만 움직이면 재미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가 페인트 모션을 했는데 또 막아내네? 그럼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 다음 또 노력을 하면서 실력을 쌓아가고 좋은 경기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게임하듯 즐기면서 하시면 된다.